대구 CNK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박정현 개인전 평문 영상이고요. 제가 이 박정현 개인전 서문을 썼거든요. 그것 때문에 동대구에 내려갔습니다. 동대구에서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죠? 예, 쭉 이동해서 갤러리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했죠. 전시 제목이 0.917 언스피커블. 독해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0.917 어찌됐건 말할 수 없는 이란 제목을 달고 있어요. 제가 쓴 전시 서문의 제목은 알기 힘든 진실이 재현되는 순간이라고 달았거든요. 제가 쓴 서문 제목도 그 배너에 같이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의 바탕화면에는 아이콘 하나가 떠 있거든요. 그 아이콘은 빙산이 수면에 깊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도안한 그림이 있고, 그 위에 해밍웨이 빙산 이론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 글자가 있는 그런 이미지 파일이에요. 해밍웨이 빙산 이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해밍웨이의 문학가는 이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자가 책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작중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나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 이것만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 읽히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데, 저변에 작품의 깊은 의미, 그리고 그 진실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읽히지 않도록 넣어야 된다. 이게 해밍웨이의 빙산 이론이거든요. 근데 빙산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밑에 빙산의 진짜 본질인 91%가 잠겨 있고,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건 단지 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빙산의 진실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 빙산 이론은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언행을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라고 주장했던 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잖아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빗댈 때도 이 빙산 이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빙산 이론의 요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진실과 사태의 핵심이 있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현 개인전에 적혀있는 0.917이라는 수치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의 본질, 그러니까 91.7%를 비중으로 수치화한 거거든요. 그럼 제가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 빙산 이론 이미지를 띄워놓은 게 박정현 서문을 쓰기 위해서 참조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거냐? 아닙니다. 예전부터 띄워놨습니다. 그것은 제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바뀐 제 세계관을 투영한 이미지가 빙산 이론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띄워놓은 거거든요. 그럼 근래에 바뀐 제 세계관을 요약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동체가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이 실제 진실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 그래서 9할 이상의 사람들이 믿는 진실은 진짜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빙산 이론 이미지를 갖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선정적인 주제로 생존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흑 아니면 백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미디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하지만 진실은 흑백이 아닌 아주 복잡한 스펙트럼으로 엮여져 있는 게 진실입니다. 박정현의 신작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건곤감리를 이번에 작품의 소재로 갖고 왔는데, 자세히 보면 건곤감리의 개별 막대는 원래 다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죠. 이번 전시에 소개된 건곤감리는 막대 길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막대 상단에 요철 처리가 되어 있어요. 원래 건곤감리는 매끈해야 되잖아요. 이 요철이 도대체 뭐냐? 왜 요철로 이렇게 변형을 했느냐? 건곤감리의 줄 위에 살짝 떠 있는 이 요철은 글자의 일부 8%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거의 한 91%는 꺼멓게 처리하고 나머지 8% 정도 되는 부분을 갖다 드러낸 게 박정현 신작에서 드러나는 건곤감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혹은 진실을 담고 있는 문장의 일부만 드러낸 만큼 박정현의 건곤감리 신작 회화는 추상회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새로운 추상회화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새로운 회화 가운데 추상이 발현되는 어떤 순간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상회화의 출발이 어땠습니까? 20세기 초반에 그림이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재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담는 그림은 문학성을 띈다, 혹은 연극성을 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갖다 제거하는 추상회화가 등장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주장했던 미술의 순수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20세기 당시에 서구와 동양에서 이 추상회화가 매우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단스카의 유행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20세기 초반에는 문학성을 미술에서 지워버린다는 명분 때문에 추상화가 등장한 건데, 지금 그 명분으로 21세기에 추상회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박정현의 새로운 추상회화를 보면
내용은 있어요, 사실. 여기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애국가라는 내용은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세계관을 담고는 있는데 이거를 가시권 밖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91%를 갖다 숨겨놨다는 거죠. 이게 빙산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박정현 작품에 대해서 판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니까 아까 91.7%라는 그 빙산의 본질도 적었고, 그것을 비중으로 수치화했던 0.917이라는 수치도 있었고, 공동체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이 실은 허구적인 의사소통이다라는 문장도 있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합의된 공식,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공식에서 비껴난 세계관에 진실과 핵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믿음, 이것도 박정현을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현은 영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영국 유학 시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 있어요. 뭐냐면 수평이 이렇게 기울어진, 위에 수평이 기울어진 디귿자형 탁자 연작이에요. 합의된 공식에 따르면 탁자는 이 수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약간 기울어 놨다는 말이죠. 그럼 기울어진 탁자는 사용할 수 없느냐? 실은 사용할 수는 있어요. 물컵이 흐르지 않게, 그리고 몸을 약간 기울여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매우 비실용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된 공식에서 약간 비껴난 세계관을 작품에 투영하는 게 박정현이 영국 유학 시절, 적어도 그 전후부터 형성된 미학관인 것 같아요. 박정현이 영국 유학 시절에 만들었던 그 테이블, 기울어진 테이블은 이번 2023년도 신작에서도 변형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설치물로도 드러나고 입체 평면 작품으로도 드러났거든요. 작품 제목이 테이블 인브레이스예요. 근데 테이블의 T하고 A 사이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근데 테이블, 탁자를 의미하는 테이블의 그 대문자 T는 탁자 모양을 하고 있죠. 근데 에이블은 몸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탁자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용한 제목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연작은 순수 미술, 그 응용 미술, 이게 디자인이죠. 이 둘로 나뉘어 있는 시각 예술의 구분법을 포용은 하되, 이 두 가지가 구분된 건 인정을 해. 하지만 그 둘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태 중 하나를 제시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디자인이 만든 실용적인 도구, 이게 탁자죠, 테이블. 이것의 외관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 사용할 수는 없는, 사용하지는 않는 작가의 상상력이 투영된 창작물로서의 작품이 이번 작품에서 등장한 테이블 연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박정현 신작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래요. 가구의 쓸모를 낮게 변형시킨 평면 설치물이나 혹은 거의 읽힐 수 없게 만든 완벽한 문장 중에 8.3%만 노출시킨, 아까 말한 건공감리에 나타나는 애국가처럼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것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든 어떤 동시대의 새로운 추상회화, 그러니까 구작부터 신작까지 박정현의 미적 태도는 이번 개인전 제목에 포함된 0.917 혹은 뭐 91.7%의 수면 밑에 가라앉은 빙산의 본질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박정현을 읽는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합의한 어떤 공식에서 비껴난 세계관을 제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합의한 익숙한 여러 가지 삶의 공식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공식들은 여러 가지 오류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운행시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진짜 진실을 인식하는 능력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수면 밑에 가라앉은 91%의 빙산에 빗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 제목이 빙산을 비중으로 수치화한 0.917이라는 제목을 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요 0.917, 이건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0.917%만큼이나 적다라고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모든 예술이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찐 예술, 진정성을 갖고 있는 예술이라면 진짜 진실, 그러니까 수면 밑에 가라앉은 91%, 눈에 보이지 않는 그 91%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예술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하고 저 사이에는 약간 남다른 인연이 있거든요. 그 인연이 지금 7년 이상 이어지고 있어요. 박정현 작가가 억울한 표절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 소송이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7년 동안 진행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3편 이상 이미 다룬 바가 있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데 박정현의 무죄임을 제가 변호하는 데 집중하느라고 이 사람의 평면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 서문을 쓰면서 과거에 어떤 작품을 해왔는지를 알게 되면서 박정현의 그 미술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됐죠. 어쨌건 활동을 재개하게 된 박정현의 개인전 0.917 언스피커블은 대구에는 갤러리 CNK에서 2023년도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립니다. 이건 뒤풀이 장면인데요. 이 뒤풀이 장면 왜 삽입했냐? 예, 저 대구 내려가서 잘 먹고 잘 놀다 왔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나도 좀 이거 하늘 올라가서 찍어줘. 우리 나오나? 우리 나와? 우리 나와? 나와요? 나와. 오케이. 아이라. 여자 찍어야 돼. 네, 봅니다.